최상목 대행의 본인을 위한 정치질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 내란에서 비켜나기 위해 몸부림치더니 이젠 본격적으로 국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전하며 자기 정치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은 황당무계한 꿈이라 치부되는 수준이지만 본인은 무척이나 진지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꿈은 아닙니다. 지금 국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과거 윤석열이 그랬듯 최상목이라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살기 위해 대권에 도전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최상목이 말장난을 거듭하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모피 아들이 대권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이유로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핑계였습니다. 말장난 심하게 했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최강욱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면 매를 버는 거죠. 뭐 특별한 논리나 명분도 없이 기소하기 전에는 합의가 안 됐다 그러고 기소되면은 기소됐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핑계를 위한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합니다. 우선 본인이 내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본인도 살아야겠죠.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란을 기획한 것도 아닌데 일견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겁도 나겠죠. 하지만 최상목이 단순히 내란에 동조한 자신의 행적을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면 본인이 막는다고 해도 언젠간 드러날 일이니까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보니 이제는 대권까지 욕심을 내는 자기 정치질까지 시작한 느낌입니다. 여기서 최상목 대행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최상목은 2016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습니다. 이때 최상목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등장한 미르재단 불법 기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은 살아남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뒤 국내외 대학의 초빙 교수, 개공 교수 등으로 떠돌아야 했지만 살아남았죠. 이후 최상목은 2022년 윤석열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로 참여했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들 아시듯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까지 출세 가도를 달리기도 했죠. 최상목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처세술에도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상목이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목은 경제학 박사까지 가진 경제 관료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윤 정권 초반 윤석열의 반중국 기조에 맞춰 충실히 반중국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이 국가의 경제적 이득보다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순응하며 국가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었습니다. 윤석열 체포 과정의 혼란을 방치한 모습만 봐도 최상목의 정치적 장난질을 알 수 있습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불안 가중에 따른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끌어올리려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던 거죠. 최상목은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 논리에 적극 동조하며 권력자의 기대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거기에 운까지 더해지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됐죠. 이제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놀이가 아닌 진짜 대통령 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힘 쪽에서 유행한다는 이번엔 난가? 이런 병입니다. 흔히 모피아라 불리는 재경부 라인에서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흔한 얘기가 됐을 정도죠. 대권은 최상목의 개인적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돌파구입니다. 극도로 우매한 극우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힘 후보로 대선 도전까지 꿈꿀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국힘은 언제나 그랬듯 이렇다 할 인물이 없습니다. 과거 윤석열을 용병으로 영입했듯 또다시 용병 영입이 유일한 대안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등이 욕심을 내고 있긴 하지만 명태균이라는 덫에 걸려있는 터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최근엔 국힘 지지자층에서 김문수가 뜨고 있다지만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에겐 이런 상황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으로 주목받고 있으니 자신을 어필하기에도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물론 그동안 윤석열이 거부해온 여러 법안들을 거부하며 국힘 지지자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나가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건 역시 고도의 자기 정치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쪽에서는 모두 임명을 거부하길 바랬겠지만 그렇게 국힘에 올인할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또 일종의 퇴로를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나름 중도까지 끌어안으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긴 하죠. 이후 상황도 최상목에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당장 탄핵의 압박도 줄었죠. 또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하며 극우 포인트도 쌓았고 윤석열이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 뒤 구속 기소까지 되면서 법치는 지켜지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최상목 본인이 한 건 없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셀프 포장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물론 형사법정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로 형이 확정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윤석열 측이 최근 헌법재판관 개인의 가족과 성향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헌재 판결 불복을 위해 밑밥을 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힘 쪽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바로 최상목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목 놓아 우는 극우들은 물론 중도까지도 욕심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속내를 드러낼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이제 최상목에게 남은 걸림돌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겠죠? 국힘과 극도로 우매한 극우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최상목은 또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